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대표 정말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설 연휴 밥상에 딱 올릴 메뉴를 정했습니다. 바로 김명수 거짓말, 김명수 사퇴 촉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호영, 김기현, 이종배 또 전주회를 비롯한 102명 의원들이 릴레이로 대법원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의원 또 울산시장 다시 의원 하기 그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도 판사 생활을 오래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명수 씨가 지금 벌렸던 그와 같은 작태, 이른바 탄핵 거래죠. 알아서 집권당의 눈치 슬슬 보면서 알아서 기고 저희 후배에게 자 너는 저들이 시원하게 너의 목을 자를 수 있게끔 너는 사표 수리 못 해주겠다. 목 쭉 빼밀고 저들이 그야말로 너의 목을 자를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라고 사지도 몰아넣었던 이 비인간적인 김명수, 또 비인간적이 이전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야말로 정치적 상황을 갖다 알아서 정치적 상황을 살펴서 거기에 구미에 맞춰서 굴신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 이것을 갖다 깡그리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 그냥 말로 그냥 한번 너 사퇴하라, 뭐 탄핵하겠다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1인 릴레이 시위로서 계속 이 분위기를 끌고 가고 4.7 재보궐선거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겠다는 그런 불퇴전의 의지를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이제 처음에 1인 시위에 테이블 끊었고, 이제 주호영, 그 다음에 이종배 정책위장, 그리고 아마 내일은 판사 출신입니다. 전주회 의원, 비례대표 의원입니다만 전주회 의원이 또 1인 시위를 갖다가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난해 5월에 비대위원장 된 이후에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런 긴급 기자회견을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5번째라고 그럽니다. 보통은 긴급 기자회견보다 아무래도 이제 5선 의원을 지냈던 양반답게 보면 좀 웬만하면 일반 뭐 기자 간담회도 그렇고 풀지 긴급 기자회견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있었던 이른바 우리 통일부 해수부 공무원이죠.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연평도 그저 앞바다에서 뭐 그와 같은 그야말로 천공로할 사건이 있을 때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했던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 현안에 관해서 본인이 입으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웬만해서는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비대위원장 된 이후에 현안과 관련돼서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갖다 장문에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올린 것이 이번이 2번째라고 하죠. 거기에 마침 김종인 위원장의 조부인 가인 김병로,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입니다만은 가인 김병로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재판부가 여러 가지 보면 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려서 노발대발하자, 가인 김병로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 그렇게 억울하시면 항소하시오. 현재 법대로 하고 절차대로 해야지. 당신이 진노한다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형법이 정하고 있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단 있게 기계 있게 버텼던 가인 김병로 선생의 예를 갖다가 들어 놓았고, 또 조진만 대법원장의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정권에서 상당히 보면 불쾌해서 한마디로 이 판사 잘라라 라는 식의 뭐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외압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갖다 다 몽땅 자기 서랍에 묻어놓고 판사들이 소신 있게 판결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큰 병풍이 되어 주었다 하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 씨가 벌이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춘천지법원장 같은 사람을 몇 단계 건너뛰어서 머리에 맞지 않는 대법원장이라는 그와 같은 것을 맡겨놓으니 보은하기 바쁘죠. 눈치 보기 바쁘죠. 그러니 그런 가운데 탄핵 거래해놓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거짓말하다가 흔한 얘기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당시 녹취했던 녹음 테이프를 까지 않았습니까? 만천하에 드러났죠. 마치 그 전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국회 김도우 의원에게 보내는 그 답변서의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 거짓말, 허위로 공문서 작성하고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 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등의 사유로 각종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대검찰청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마침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좀 주호영 원내대표 공의하는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김명수 씨가 그만두면 그 후임 대법원장을 문재인 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이고 결국 대법원장 임기 6년이니까 2027년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전체주의로 바꾸는데 명색이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와 같은 짓 하는 것 이것만은 용서 못하겠다 하는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대표의 방향 설정은 아주 보면은 잘 잡은 거라고 봅니다. 당초 보면은 처음에 보면 이번 주에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중에 그 전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보면 국민의힘 4명의 본경선 그 토론자들 간에 뭔가 어떤 디베이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설 민심을 갖다가 형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질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설 연휴 지나고 다음 주 월화 목금 또 그 다음 주 월화 이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부산 및 서울 맞수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화 목금 그러니까 부산 서울 그리고 25 목금 26 금요일 날은 25일은 부산 26일은 서울에서 후보자 4명이 다 나온 비전 토론회가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설 연휴 전에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붐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건 조금 뒤로 미루고 설 민심은 철저하게 김명수 대법원장 그냥 도덕한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를 그야말로 102명의 의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계속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각인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흔한 얘기 이런 거 있죠. 우리 병법에서도 보면은 장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 밑에 말에서도 말의 다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찌 되었던 간에 문재인 정부 검찰과 지금 감사원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데 그나마도 지금 믿거니 하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아니에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침으로써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성과 어떻게 보면 후한무치함을 갖다가 만천하에 공개, 만천하에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조금 사람들이 관심권 밖으로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결국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비밀리 지어주기로 했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에게 전해주었던 USB의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에 대해선 마침 이 북한의 원전, 북원전 건설 비밀 지원 문제 또 USB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라져야 될 구시대의 유물 운운하면서 발끈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잊지 말고 이번 설 밥상에 그야말로 중요한 반찬 내지는 말거리를 올려야 될 것이고, 하나 오늘 더 생겼습니다. 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라는 자가 여성입니다. 15명 산하기관장들에게 억지로, 그 15명이 다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억지로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찍어서 13명의 사표를 받아 제꼈다. 그리고 거기엔 당시에 청와대 신미숙 이제 인사비서관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오늘 법원에서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2년 6개월 실형을 때리고 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신미숙 당시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당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기억하실 겁니다. KBS 사장 바꾸겠다, MBC 사장 바꾸겠다, 그 사장들을 바꾸기 위해서 사장 추천 인사위원회 그 교수들 중에서 특정 교수들을 찍어서 가서 막 좌파 단체에서 꽹가리 치고 해서 결국 쫓아내고 그걸 구성한 다음에 당시 KBS, MBC 사장 다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과연 환경부에만 있었을까요? 산자부에는 없었을까요? 아니, 산자부에 산하단체가 더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공기업이 대략 300개가 조금 넘습니다. 304개인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300개 조금 넘는 그 산하기관들, 환경부 15개 기관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관들에, 다만 환경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숙해갖고 결국 동티가 났을 뿐이지 모든 부처의 블랙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하나하나 짚어서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멀쩡하게 이렇게 저렇게 산하 단체의 기관장들의 목을 날렸던, 그리고 그 목을 날리도록 지시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밑에 담당 비서관들, 그 다음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 이 사람들이 깊이 관여되지 아니하고는 과연 사내 단체장한테 반공갈치고 윽박질러갖고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표를 받아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죠.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2년 6개월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며 법정은 즉각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것도 이번 설 연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다음에 북한 원자력 발전소 비밀 지원 및 USB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발대발, 왜 그럴까? 세 번째는 환경부 장관 김은경은 구속되었는데 과연 블랙리스트가 환경부에만 국한된 이야기일 것인가? 한번 곰곰이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